이제 그 액션 태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JSP 태그 중에, 자, 액션 태그죠. 액션 태그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액션 태그가 뭔지 이제 또 설명을, 자, 또 해야 되겠네요. 그죠? 하고, 자, 액션 태그도, 요것도 이제 종류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액션 태그는 뭐 이 이름에서도 보시듯이 뭔가 동작을 하는 그런 태그다 이렇게 느낌 딱 오죠. 액션이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뭔가 동작을 하는 태그다.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액션 태그도 이렇게 나눠놨어요. 자, 다 뒤에는 똑같아요. 자, 액션 태그 기능과 사용법, 액션 태그 기능과 사용법, 액션 태그 기능과 사용법이죠. 예, 예.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보면 forward, include, 바람 이렇게 해서 좀 강조하면서 있고, 나머지 이제 뒤에 보시면은 자바 빈즈 액션 태그도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워드 액션 태그, 인클루드 액션 태그, 바람 액션 태그가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개념을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포워드, 자, 포워드는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액션하는 다른 페이지도 이동하는 액션을 가지고 있다.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동작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이제 포워드 액션 태그입니다. 자, A라는 페이지인데 자동으로 B라는 페이지나 B 페이지나 C 페이지로 가고 싶어요. 자, 남자면 B 페이지 가고 여자면 C 페이지로 이동시켜라. 자동 우리가 A 페이지 탁 접속하면요, 조건문 입부문에서 남자 회원이네 그러면 B 페이지로 자동으로 탁 되고, 여자 회원이네 그러면 B.jsp 페이지로, 뭐 C.jsp 페이지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A.jsp를 딱 접속했는데 조건문을 넣어가지고 B.jsp로 가라, 뭐 C.jsp로 가라 하면 자동으로 페이지가 딱 바뀌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포워드 액션 태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클루드 앞에서 우리가 디렉티브 태그에 이제 보시면은 인클루드 디렉티브 있었죠. 태그가 있었는데 뭔가 포함을 하는, 소스 코드를 포함을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인클루드 액션 태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자, 설명 끝났습니다. 그죠? 인클루드 디렉티브라는 태그가 있었죠. 소스를 외부에 있는 거를 끌고 와서 포함을 시켜주잖아요. 그거 기능하고 거의 유사해요. 요 놈도 소스를 어디서 끌고 와가지고 포함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약간 다른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인크루드 앞에서 배운 디렉티브하고 유사합니다. 거의 한 실제 지금 인크루드 한다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다른 부분만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파람 액션 태그라는데, 파람. 자, 우리 앞에서 자바를 배우실 때 파람과 관련된 단어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파라미터, 맞아요. 파라미터. JSP와 JSP 페이지 사이에 파라미터 값을 주고받고 할 때 요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를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는 거는 이미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값을 던져주면 받아서, 받는 쪽에서 받아서 그냥 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어떤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에 어떤 값을 던져줄 때 파라미터를 써야 되는데, 그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태그입니다. 값을 던져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던져주는 액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람 액션 태그. 다음에 이제 자바 빈즈 액션 태그라 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빈이라는 게 콩이잖아요. 콩. 빈즈를 해서 보통 이제 이 요즘 아니고 아주 예전에 EJB라는 그런 이제 개발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엔터프라이즈 자바 빈. 그래서 그 빈즈, 그러니까 빈 콩들을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빈즈와 똑같은 거예요. 자바 빈. 근데 여기서는 그 일단 빈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바 빈이라는 걸 만들어서 JSP에서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은 사실 이제 앞에서는 또 안 나오고 새로 나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 뭐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또 처음 접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관련된 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념을 또 하나 더 정리를 하셔야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상품 목록 표시하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요걸 이제 다 이해를 한 다음에 연습하는
그죠, 그죠? 연습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고 앞에서까지는 우리가 웰컴 페이지, 쇼핑몰 웰컴 페이지 만들어서 모듈화까지 끝났습니다, 그죠? 한글 처리하고 모듈화하고 클래스 임포트 해가지고 클래스 사용하고 그죠? 데이터 클래스 사용하고 이런 것들 이제 해봤고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액션 태그에 대한 용어 설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액션과 태그죠. 자, 액션하는 태그다. 예, 뭔가 동작을 하는 태그다. 이제 이렇게 이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자, 요 이제 설명에, 자, 서버나 클라이언트에게 자,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태그다. 자, 여기서 자, 액션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행동, 그죠? behavior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동작, 행동 비슷한 말인데 그죠? 액션. 그래서 요 서버나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지시하는 태그 JSP 태그다. 자, 이게 이제 액션 태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자, 액션 태그는 뭘 이제 하느냐? 이 액션 태그를 가지고 뭘 하느냐? JSP 페이지. 자, 여기서 JSP 페이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파일 만들 때 자, JSP라고 만들잖아요. 그죠? 예, 이게 JSP 페이지죠. 뭐 B. JSP라고 이렇게 파일을 만듭니다. 메뉴.jsp, 뭐 footer.jsp, main.jsp, welcome.jsp 만들자. 그러면 이제 JSP 페이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JSP 코드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JSP 페이지에는 확장자가 JSP 우리 만들면 확장자를 JSP라고 넣습니다. 그죠? 그래서 JSP 페이지에서 JSP와 JSP 사이를 제어하거나 JSP 페이지 이제 단독이 아니라 요 사이에 어떤 관계에서 제어가 된다는 거죠. 제어. 그래서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를 제어하거나 또는 다른 페이지의 실행 결과 내용을 현재 페이지를 포함하거나. 자, 포함이라는 게 include죠. include. 그죠? 여기서 이제 또 이제 핵심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핵심 단어가 뭐냐면, 자, 다른 페이지의 실행 결과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다른 페이지의 실행 결과나 내용을 포함하는 게 자, 된다. 액션 태그로. 그 다음에 자바, 빈즈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다. 자, 이 액션 태그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제 봐야 되는데 앞에서 예, 우리가 자, 정리할게요. 스크립트 태그 처음 배웠죠. 스크립트 태그. 스크립트 태그들은 다 모양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꺽사갈로 %로 시작해서 %꺽사갈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죠? 예. 요 스크립트 태그 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 꺽쇠갈로 %, 꺽쇠갈로 끝나는 거 이거 스크립트 리 태그라고 했고,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이제 자바 코드가 들어가죠. 로직 코드가 실제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기에 느낌표 붙으면 어떻게 돼요? 예, 스크립트 태그 중에 요 느낌표 되어 있는 거는 디클레이션 태그라고 해서 자바 코드로 변수를 선언하거나 메소드를 선언하는 부분을 여기에 자바 코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선언해 놓은 것을 우리가 스크립트 리 태그에서 활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 꺽쇠갈로 %는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요거는 스크립트 태그 중에 예, 표현식, 익스프레션 자, 태그라고 해서 예, 출력문하고 같습니다. 그죠? 출력문. 자, 기억하실 게 요 출력문에는요 뭔가 이렇게 변수나 함수 호출할 수도 있고 수식을 넣을 수 있는데 뒤에 세미콜론을 넣으시면 안 돼요. 세미콜론은 넣을 수가 없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스크립트 디클레이션 태그 다음에 익스프레션 태그 요런 이제 스크립트 태그라고요. 스크립트 태그 말고 또 배운 거 예, 디렉티브 태그. 예.
자, 디렉티브 태그라고 읽었죠? 디렉티브 태그. 자, 요 디렉티브 태그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꺽쇠갈로 퍼센트 at, 자, 골뱅이 at 요렇게 시작해서요. 예, 퍼센트 요렇게 끝났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대표적인 거, 디렉티브 중에 예, 여기 디렉티브 이름을 여기 뒤에서 적는데 뒤에 속성을 또 따라오죠. 페이지 디렉티브 배웠고, 그죠? 그 다음에 또 include, 예. 다음에 태그 라이브러리. 자,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요런 이제 태그도 마찬가지로 디렉티브 태그도 마찬가지로 예, 꺽쇠갈로 퍼센트로 시작해서요. 퍼센트 꺽쇠갈로로 끝났습니다. 단, 자, 이 디렉티브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요 골뱅이 at까지 붙어서 요 띄어쓰기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딱 붙였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액션 태그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 꺽쇠갈로 JSP로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요 액션명이 옵니다. 액션. 그리고 뒤에 닫을 때도요, 퍼센트 꺽쇠갈로가 아니라 슬래시 꺽쇠갈로 이렇게 옵니다. 예.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자, 액션 태그를 우리가 JSP에서 사용하실 때는 시작 부분에는, 자, 이것도 또 처음이니까 또 생소하죠. 요렇게 쓰시는 거고요. 끝 부분에는 요렇게 쓰시는 거예요. 요건 이제 시작이고, 그죠? 예, 요건 끝 부분입니다, 그죠? 액션 태그 모양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 근데 이 형식이 어디서 왔냐면 XML이라는 곳에서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요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앞에서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 액션 태그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제 그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태그다. 그리고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를 어떤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페이지의 어떤 실행 결과를 현재 페이지에 포함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 빈즈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제 이 자바 빈즈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리고 이 그 XML 이제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 HTML 할 때 보면 BR 태그라는 게 있었죠. 근데 소스 코드에 보시면은 이제 예전 어떤 자료 교재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BR 이렇게 해놓고요, 뒤에 한 칸 띄우고 슬래시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있어요. 예, 자, 요렇게 표기한 거 있었습니다, 그죠? 요런 거 이제 도서관에 예전에 출간된 이제 그 책 이제 소스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표시가 되는 거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XHTML이라고 하는 요런 형식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XML만 사용할 때는 그냥 BR 요렇게 썼는데 요게 HTML에서 XTML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요때 이제 X나 XTML에서 X가 요 XML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X가 XTML. 그래서 여기서 이제 XML의 어떤 유형을 모방을 해가지고 참조를 해서, 자, 요 이제 XTML이라는 게 이제 사용이 되면서 요렇게 요런 표기법도 같이 이제 HTML 태그에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이제 이게 어디서 왔느냐? XML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태그 중에 자, 시작 태그가 있으면 끝 태그가 있다. HTML 태그 보시면 끝 태그는 다 이렇게 슬래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B라는 태그 있다. 그러면 슬래시 B 이렇게 표시해 주죠. 볼드체로 표현해 줄 때 태그. 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한 쌍이죠. 시작, 끝, 그죠? 여는 태그, 닫는 태그. 시작 태그, 끝 태그. 뭐. 그런데 이 XML에서는 자, 이렇게 그 시작과 끝
예, 이렇게 태그가 꼭 있어야 되는데 요 태그 중에 그 시작 태그는 있는데 끝 태그 없는 그런 태그들이 있었죠. HTML 보시면 메타 태그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 BR 태그도 마찬가지고요. 예, BR 태그 있었죠. 이거는 지금 한 쌍으로 이렇게 한 쌍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요 태그, 야, 시작 태그로 끝나는 거죠. 속성 정해주고요. 이 시작 태그로만 사용을 했었던 거죠. 근데 얘를 이제 XHTML 형태로 이제 바꾸려면은 유태에다가 이렇게 슬래시로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XML에서 따왔다. 그래서 여기 시작 태그 뒤에다가 예, 요 끝 태그를 의미하는 요 슬래시를 같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예, 억지로 한 쌍을 이렇게 맞춰준 거예요. 구색을. 자, 이거는 시작이자 끝이다. 시작 태그다. 시작 태그의 기능과 끝 태그의 표시를 합쳐놓은 거다. 예,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 태그. 그래서 요거 지금 B 태그를 예를 들어서 B 태그 지금 요거는 쌍으로 지금 쓰이는데 이거 만약에 시작 태그밖에 없다. 그러면 자, 꺽쇠글로 B 한 칸 띄우고 슬래시 꺽쇠 요거를 이제 의미한다는 거죠. 예. 한 쌍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시작 태그와 끝 태그를 예,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JSP의 액션 태그도 예,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쌍으로 쓸 수 있는 거는 B 태그처럼 B, 슬래시 B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게 쌍으로 쓸 필요가 없는 거다 하면 태그 이름이 오고요. 뒤에다가 예, 껐색 바로 안 닫고요. 슬래시 껐색으로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자, 시작과 끝을 한꺼번에 다 포함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표기를 쓸 수가 있다. 자, XML 형태입니다. 그래서 JSP 액션 태그는 꺽쇠갈로 JSP로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자, 가운데 이렇게 콜론이 들어갑니다. 콜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이라는 요 자리에 예, 우리가 이제 배울 액션 태그들이 들어갑니다. 요 자리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점점점 다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속성이 들어가겠죠. 속성. 예, 속성이 들어가고 예,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낸다? 슬래시 꺽쇠갈로. 네, 슬래시 꺽쇠갈로. 이렇게 끝냅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액션 태그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느냐? 앞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 forward, 자, include, 예, 파람, 그 다음에 use bin, 자, 자, 요거 이제 앞에 PT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도 자, 이런 이제 set property, get property, plugin, element, attribute, body, text 이런 이제 액션 태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시할 때 주로 많이 이제 쓰이는 부분들은 자, forward, include, 자, use bin, param, set property, get property.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이 플러그인부터는 많이 안 써요. 예, 많이 안 쓰고요. 실제 우리 JSP 할 때 예, 많이 쓰는 액션 태그는 지금 제가 여기 체크해 놓은 요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설명을 보면 이 액션 태그 포워드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부분에 꺽쇠갈로 JSP 콜론 포워드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고요. 다른 페이지로 자, 이동을 할 수 있는 태그입니다. 자, 여기서 뭐 다른 페이지 흐름을 제한한다 돼 있는데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태그입니다. 액션 태그고, 자, include 있습니다. 요거 표기법은 꺽쇠갈로 JSP 콜론 include 이렇게 시작하고요. 외부 페이지의 실행 결과를 여기서 그냥 내용이라고 되는데 페이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거다. 그 다음에 자, use bin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JSP 페이지에서 자바 빈즈를 이제 설정할 수 있다. 빈즈를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표기는 JSP 콜론 use bin이라고
되어 있죠. 콜론 뒤에 그래서 JSP로 이렇게 꺽쇠갈로 JSP로 시작하고 콜론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액션 태그는 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뒤에 이제 액션 종류 예 들어옵니다. 포워드 그죠? 인트루드 콜론 다음에 유즈 빈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그 이 유즈 빈하고 이제 자주 이제 붙어서 쓰이는 set 프로퍼티와 get 프로퍼티가 이제 있는데 우리 그 자바 클래스 배울 때 set와 get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필드의 값을 그냥 불러오는 가져오는 getter 메소드. 다음에 어떤 필드의 값을 집어넣는 setter 메소드. 처럼 자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메소드로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set 프로퍼티는 요 자바 빈즈의 프로퍼티 값을 설정한다 돼 있죠. 자바 빈즈가 가지고 있는 필드에 값을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get 프로퍼티. 자, JSP 콜론 get 프로퍼티는 자바 빈즈의 프로퍼티 값을 꺼내오는 거, 필드 값을 꺼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use bin 하고요. 자, use bin과 set property, get property 요 놈은 한 덩어리로 많이 쓰겠죠. 자, forward, include 그죠? 그다음에 use bin 그죠? use bin 여기에서 같이 많이 쓰는 set property, get property까지 설명드렸고 그다음 이제 파람. 파람은 JSP 콜론 파람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요거는 파라미터 매개 변수를 전달을 하고자 할 때 이제 쓰는 겁니다. 근데 요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는 표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어디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냐면 요 파람이라는 태그는 액션 태그는 요 포워드 위에서 여기 포워드 설명드렸죠. 포워드 다른 페이지도 이동시키는 거. 다른 페이지도 이동하면서 어떤 파라미터 값을 같이 이동하는 페이지에 던져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JSP 콜론 포워드라는 요 포워드 액션 태그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JSP 인크루드는 뭔가를 포함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외부 페이지를 포함해서 포함되는 페이지에다가 파라미터 값을 던져줄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의미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이 있는데 플러그인은 아래쪽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자, 웹브라우저에서 자바 애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애플릿을 자, 실행할 때 사용하는 액션 태그인데 이 애플릿은 지금은 이제 안 씁니다. 우리 액티브엑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MS사에서 한때 많이 이제 밀었던 액티브엑스 기술, 우리 이제 인증과 관련해서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도태시키는 작업을 오랫동안 지금 했죠. 거의 다 이제 액티브엑스 없이 이제 지금 실행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웹표준에서는. 근데 이제 이 자바 애플릿도 한때 이제 기본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능을 애플릿으로 만들어서 플러그인으로 이렇게 설치되는 그런 형태, 액티브엑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형태로 했는데, 요것도 이제, 거의 이제, 초창기에는 좀 거부를 이제 했다가, 이제 잘 안 쓰죠.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바 플러그인에 대한 오브젝트 또는 인비드 태그를 만드는 브라우저별 코드를 생성을 해준다 돼 있는데,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요거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애플릿 뭐 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요 포워드 할 때나 인크루드 할 때 소스를 이제 뭐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아래쪽에 자 잘 뭐 많이 이제 그 쓸 일이 없다. 뭐 간혹 가다가 쓸 때 있으면 그때 보고 쓰시면 된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엘리먼트라는 액션 태그는 XML 요소를 설정하는 거고, 여기서 앞에 보면 동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는 자 요렇게 그 엘리먼트가 있으면 요 엘리먼트라는 게 요소죠. 요소의 속성으로 이 XML 요소의 속성으로 이제
어떤 설정되는 값을 이제 줄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body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동적으로 정의된 XML 요소의 몸체를 설정하는 거고, 텍스트는 JSP 페이지 및 문서의 템플릿 텍스트를 작성할 때 이제 사용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상단에 제가 설명드렸던 forward, include, use bin 요 바람까지, 요 부분은 빈도가 되게 높아요. 프로그램 짤 때 많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 익히시면 나머지는 한번 읽어 놓으시면 필요할 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이제 요 중에 제 상단에 있는 요 forward, include, 요 빈도가 많은 이런 것부터 이제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설명을 이제 대충 들었고, 자, 이제 forward 액션 태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ward 액션 태그. 자, forward 액션 태그는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때 쓰는 태그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이제 이동을 할 때, 자, A라는 페이지로 우리가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난데없이 그냥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죠. 자, 접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사용자가 남자 회원이야. 그러면 남자가 좋아하는 뭐 자동차 뭐 관련된 용품, 뭐 스포츠, 남자 스포츠 있죠, 그죠? 뭐 킥복싱이나 뭐 이런 거 많잖아, 그죠? 그런 쪽에 한때 뭐 그런 거 있어. 뭐 K1입니까?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UFC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술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운동할 때 뭐 필요한 것들, 뭐 자,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성별로 좋아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성 회원이 접속을 했다 그러면, 여성 회원은 뭐 요새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 신상품, 뭐 옷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땀날 때 이렇게 안 뭉치는 뭐 그런 화장품 같은 거 선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그 신상품을 띄워주면 좋겠죠. 팝업을 띄워주든지, 그죠? 그런 이제 회원별로 이렇게 띄우면 좋겠죠. 그럼 그런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아예 그냥 보여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외에 기타 등등, 자,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다른 페이지로 이제 자동으로 이동하게끔 해줄 수가 있다. 자, forward 액션 태그. 자, 요거는 이제 JSP 컨테이너는 JSP를 처리해 주는 게 그 JSP 컨테이너죠. 자, 현재 JSP 페이지에서 forward 액션 태그를 만나면 그 전까지 출력 버퍼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을 어떻게 한다? 모두 삭제한다. 모두 삭제해 버린다. 버퍼 나옵니다. 버퍼. 페이지 디렉티브 할 때 요 버퍼 사이즈 정해주는 거 있었죠, 그죠? 뭐 플러시라는 그 개념하고, 그죠? 오토 플러시 뭐 그 개념하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그 JSP 컨테이너가, 자, 현재 페이지 JSP 페이지를 읽어서요 막 이렇게 처리하려고 보니까 forward 액션 태그를 처리해야 되네 하면, 지금까지 처리했던 그 내용들, 버퍼에 있는 출력 버퍼에 있는 내용들, 요 출력 버퍼에 내용이 다 차면 어떻게 합니까? 플러시 하죠. 어디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그죠?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전송을 해준다는 거죠. 자, 화물차가 있어요. 모래 싣는 트럭이 있어요. 모래, 포크레인으로 모래를 파가지고요 뒤에 이렇게 다 적재하면, 그다음 어떻게 출발시키죠. 근데 모래 아직까지 뭐 가득 이렇게 이제 실어야 되는데, 아직 뭐 3분의 1도 지금 안 실었어요. 근데 출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전송할 때 JSP 내용을 이제 실행을 해서 전송할 때 버퍼에 이렇게 가득 차야, 설정해놓은 버퍼에 차야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출력 버퍼 내용을 어떻게 한다? 포워드 액션 태그 만나면 일단은 기존에 출력 버퍼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모두 삭제를 해버린다. 그래서 액션 태그를 처리할 때의 어떤 어떤 동작이 내부적으로 어떤 동작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JS 페이지가 있어요. 이렇게 JSP 페이지를 처리하려고 이 JSP 컨테이너가 쭉 처리하다 보니까 꺽쇠갈로 JSP 해가지고 포워드 나왔네. 그러면 요 쭉 처리하고 있던 내용이
실제 여기 이제 출력 버퍼가 있어요. 여기에 담긴단 말이에요. 그죠? 당기는데 여기 쭉 당기다가 자, 요 액션 태그 만났어요. 포워드 액션 태그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 지금 기존에 담아놨던 내용이 어떻게 된다고요? 삭제된다. 예, 이게 다 삭제됩니다. 그리고 자, 포워드 액션 태그에 설정된 페이지로 자, 프로그램 제어가 이동이 된다. 자, 제어 자체가 이동입니다. 제어 자체가. 예. 자, 포워드를 하고자 하는 대상 페이지 쪽으로 제어가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포워드 액션 태그 표기하는 거 한번 보시면 꺽쇠갈로 자, 여기 JSP 돼 있죠. JSP 나오고 그 다음에 콜론이 꼭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액션 종류 뭡니까? 포워드. 자, 요 포워드 요 그대로 들어가죠. 포워드 들어가고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속성입니다. 그죠? 액션 태그, 포워드 액션 태그 속성 페이지 나왔습니다. 그죠? 자, 페이지 나오고 페이지 속성의 값으로 파일명을 주게 돼 있죠. 그래서 내가 b.jsp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아래다가 b.jsp라는 페이지명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자, 이 JSP 액션 태그 마지막은 어떻게 끝낸다고 했습니까? 예. 자, 요거는 시작 태그자, 종료 태그다라는 의미로 뒤에는 슬래시 꺽쇠갈로 이렇게 넣어준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넣어주는데 사실은 이게 자,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별도로 써줄 수도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자, JSP 콜론 포워드라는 요거를요 뒤에다가 넣고요 이렇게 슬래시 달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 게 간단해요? 이 두 개 보시면 시작이다 끝이다 하는 의미로 뒤에다가 슬래시 꺽쇠갈로만 이렇게 넣으시면 끝나는데 요거는 어때요? 요 JSP 액션 태그 이름을 그대로 태그 하나 만들어서 또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얘가 더 짧죠. 더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요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HTML 태그 이미 서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페이지라는 속성을 사용을 했죠. 자, 페이지라는 자, 속성 값으로 자, 보면 현재 JS 페이지에서 이동할 페이지의 외부 파일명을 넣게 되어 있다. 자, JS 페이지 이름을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 파일은 현재 JS 페이지와 같은 디렉토리에 있으면 우리가 폴더, 디렉토리 이렇게 만들고요. 자, 예를 들어서 a.jsp가 있어요. JSP가 있고요. 자, b.jsp가 있어요. 이것이 같은 폴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이 파일은 소스 만들고 있는 파일은 JSP고요. a.jsp고요. 요 a.jsp 파일 안에 액션 태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b.jsp로 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같은 폴더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 파일명 자리에다가 b.jsp 파일명만 넣으시면 된다. 같은 폴더에 있을 때는, 같은 디렉토리에 있을 때는. 현재 JSP 페이지와 같은 디렉토리, 같은 폴더에 액션을 하고자 하는 외부 파일이 있을 경우에 같은 폴더에 있을 때는 그냥 파일명만 넣으시면 된다. 하지만 이 b.jsp가 다른 디렉토리에 있어요. 다른 디렉토리. 여기 있고 다른 디렉토리에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요 파일명 앞에다가 경로를 다 적어, 이 디렉토리가 어디 있는지 경로를 다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설명에 외부 파일은 현재 JSP 페이지와 같은 디렉토리에 있다면은 이럴 때는 파일명만 넣으면 된다. 그 얘기고요. 파일명만 넣으면 된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다른 디렉토리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URL 또는 상대 경로, 상대 경로는 점점점 사용해서 현재 폴더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죠? 상대 경로. 혹은 전체 URL을 줘야 된다. 자, 요런 이제 규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워드 액션 태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실습을 해봐야 딱 느낌이 오죠. 그죠? 말만 들어서는 또 여러분 또 사용해보고 코딩을 해보셔야 여러분 익혀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워드 액션 태그 소스 코드를 잠시 한번 볼게요. 소스 코드를 보면 자, 이제 first JSP라는 소스가 있고요.
second JSP라는 이제 소스 코드가 있어요. JSP 페이지가 두 개입니다. 같은 폴더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폴더 안에 first JSP와 second JSP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first JSP에 이렇게 보시면 요거 코드 모르시는 거 있나요? 봐요. 꺽쇠갈로 퍼센트 골뱅이 디렉티브죠. 예, 디렉티브 태그입니다. 페이지 디렉티브고요. 자, 컨텐트 타입. 자, 다른 거 중요한 게 UTF 얘가 중요하죠. 그죠? 한글 안 깨지게 하려면. 예. 그다음에 HTML 헤더 타이틀 요 부분은 그냥 HTML 태그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이제 아는 부분이고, 바디 안에 요 부분은 실제 브라우저 창이 출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브라우저 창이 출력이 되는 부분인데, 요 부분을 출력 버퍼에다가, 예, 이렇게, 예, 요 결과값을 이렇게 넣어 놓는 거예요. 실행하면. 그런데, 요거 출력 버퍼에 아직 지금 다 안 찼어요. 안 찼는데, 아래쪽에 코드에 보니까 JSP 콜론 포워드, 이거 그러면 액션 태그인데? 액션 태그 이렇게 쓰죠? 자, 태그 모양 요거 다릅니다. 모양이. 생김새를 잘 보셔야 돼요. 눈으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액션 태그 포워드를 만나면 제일 처음에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존에 얘 지금 출력 버퍼에 있는 내용을 다 지워버린다 그랬죠? 싹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 어디로 이동합니까? second.jsp 페이지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자, 실행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자, 여기서부터 쑥 이렇게 실행한단 말이에요. 차례로 실행하다가, 자, 요 포워드 액션 태그 만났어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실행이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실행이 가서 second.jsp 페이지를 실행을 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부분에도 보면, 자, 페이지 디렉티브에, 자, 보면 컨텐트 타입, 텍스트 타입의 HTML 세미콜론, 캐릭터 셋는 UTF-8 이렇게 해서 한글 처리 이제 해놓고요. 자, HTML부터 바디까지는 똑같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H3 태그에 이제 제목이 여기 보면 이 파일은 second JSP입니다라고 돼 있죠. 자, first JSP에서는 이 파일은 first JSP입니다. 이 현재 어떤 JSP 페이지를 실행하고 있는지 파일명을 이렇게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second JSP에서는 second JSP입니다라고 H3 태그 사용해서 출력을 했고, 자, 그 다음에 today is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java.util.date, 자, 요 클래스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서 출력하죠. 날짜 시간을 출력합니다. 그죠? 자, 표현식 사용해서 날짜와 시간을 출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서부터, 자, second.jsp고요. 요 first.jsp입니다. 그래서 first.jsp 이렇게 실행하다가 자, 여기 JSP 포워드라는 태그를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예. JSP second.jsp라는 페이지로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때 넘어갈 때 출력 버퍼에 이미 first JSP입니다라는 요 출력 버퍼에 있는 내용을 치우고, 예, 제어를 어디로 넘긴다? 자, second.jsp 페이지로 제어를 넘깁니다. 그죠? 이쪽으로 제어를 왔어요. 그래서 second.jp를 이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실행을 하겠죠? 실행을 하고, H3 태그, 자, 이 파일은, 예, second.jsp입니다 하는 요건 출력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출력 버퍼에다 갖다 놓고요. today's, 자, 날짜 시간을, 예, 오늘 날짜 시간을, 예, 출력하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요것도 또 출력 버퍼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아래쪽에 보니까 슬래시 바디, 자, 슬래시 HTML이죠. 끝났죠? 그러면 second.jsp 페이지로 제어가 넘어와서 모두 다 실행을 끝난 거예요.